그 모두 발언에서는 이제 건전 재정 기조, 킬러 규제 혁파, 또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세일즈 외교, 확장 억제 강화,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역대 최고 인상, 노사법치주의 확립, 원전 생태계 복원, 의대 증원 등 그간의 나름 추진해온 정책들의 성과를 설명했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 개혁과 민생 조치에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자세를 낮췄고요. 앞으로 3년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양극화 해소 문제, 저출생 총력 대응,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특히 모두 발언에서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저출산 대응 기획부를 신설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장관급을 신설해서 사회부총리를 맡게 하겠다.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일문일답 과정에서는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게 가장 관심사였는데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것 같습니다. 수사 결과 봐주기 등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대통령인 내가 먼저 특검을 제안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두 번째 해병대 최상병과 관련해서 경로설이 이제 많이 퍼져 있는데 순직 당시에 그때는 최일병이었죠. 그 무리한 진행 그러니까 생존자를 구출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사망자를 수습하는 과정인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이런 사고가 났느냐고 하면서 국방장관을 질책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1사단장을 과실치사로 이제 혐의를 적시해서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했는데 그게 이제 국방장관 사인을 획득한 후 이첩을 했는데 다시 되돌려오는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경로설이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 김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것부터 얘기할까요? 주제가 너무 많네. 먼저 일단은 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시고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하신 것은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하는 것들이 민생과 연관된 것들이다. 민생과 개혁 과제를 위해서라면 야당과 협치를 하고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로 간주가 되고요. 그러한 진심을 표현하는 일환으로 어떠한 주제도 없이 어떠한 주제도 제안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가진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은 대통령이 어떠한 주제에 대한 질문이 나와도 내가 직접 대답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뭐 이제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이제 민감한 사안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민생 현안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특검이 적절치 않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만들었던 여기 공수처 같은 경우가 검찰 수사 못 믿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졌던 기관이고 이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는 사안이고요. 또 수사의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게 좀 돌이켜 보면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군대에서 일어나는 성 관련 사건이라든지 성 관련 범죄라든지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군부대에서 조사나 수사권이 없어요. 바로 민간에 넘기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부대에서 해병대에서 수사와 조사를 해서 죄명까지 적시해서 넘겼더라 하는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고 수사 조사해서 과실치사라는 제명까지 적어서 넘긴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자체를 다른 것들로 정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특검 가지 않을 것들이 없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총선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해서 민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진짜 그 민생을 외쳤던 마음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내밀고 있는 손, 여당이 내밀고 있는 손 잡아서 같이 민생 현안들에 대해서 협치해 나간다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배종우 부위원장은 어떻게 봤습니까? 좀 실망스럽죠. 국민들도 굉장히 좀 실망했을 것 같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 국정 운영이 상당히 힘들어지지 않겠나 이런 좀 우려가 됩니다. 사실상 이번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은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너무나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국민이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라라는 얘기인데 바꾸지 않으면은 심판의 강도가 더 가혹해질 텐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을 보면은 20% 초반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한다. 그러면 20% 선이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식물 대통령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더 나아가서 제2의 박근혜 탄핵 사태까지 염려가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이제 제가 댓글을 좀 봐봤어요.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 모두 발언할 때 봤더니 완전히 그냥 부정적인 댓글 일색이에요. 뭐 심지어는 대국민 거짓 기자회견이다. 뭐 탄핵, 특검 이렇게 계속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대국민 기자회견에 꼭 담겨야 될 것이 어떻게 보면 네 가지예요. 하나는 최상병 사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의혹,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으로 국정운영 기조 변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민생 대책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답변하고는 상당히 멀다. 사실상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도 거부 그런 입장을 밝혔고 국정운영 기조 변화도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려했던 대로 국민이 원하는 답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만 전달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악화되는 그런 민심이 좀 전망이 됩니다. 네. 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그게 납득이 안 되면 본인이 나서서라도 특검을 요구하겠다. 이거를 조건부 거부로 봐야 됩니까? 조건부 수용으로 봐야 됩니까? 근데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겠다 혹은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겠다 이런 문제를 밝힌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또 그거는 지금 현재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수사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결정하겠다라는 게 가장 적절한 스탠스일 수밖에 없고 오늘 김건희 여사의 처신에 대해서 이제 국민께 송구하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에게 다시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듭이 지어진 것 같고 진실을 왜곡할 수 없다. 공수처의 수사에 절대 개입할 수 없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것은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 범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허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앞으로 공수처와 검찰의 이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22대 국회 개원 초기에 야당의 특검 공세가 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 6월, 7월 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와 또 많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전국이 많이 변화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저는 오늘 그래도 그 모두 연설에서 조금 기존과는 달라진 모습을 좀 본 것 같아서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아까 배종호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대가 많다라고 했지만은 뭐 저는 그래도 이제까지 맨날 연설문에 빠지지 않고 나왔던 어떤 이념이라든지 어떤 그 뭐 진영에 대한 대립 뭐 이런 거가 거의 주가 됐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저는 좀 그나마 좀 그래도 국민 눈치 보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은 민생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고 중산층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특히나 저출생에 대해서 어떤 좀 구체적인 얘기를 일단 하신 부분 어찌 보면 저출생 대응 기획부라고 하는 어떤 신설 어떤 정부 부처를 만들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뭐 진영을 떠나서 일단은 저는 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모두 연설에서 보면 성장과 분배를 같이 하겠다. 이제는 따로 놔두지 않고 성장과 복지를
분배를 같이 하겠다는 얘기를 하겠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 등이 기존의 정부가 가져왔던 어찌 보면 성장 위주, 기업 위주, 대기업 위주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국민 한 분 한 분의 어떤 민생을 챙기겠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과는 다른 어떤 좀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정치 현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뭐 질의응답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정치 현안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본인이 검사로서 이 수사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얘기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는 것도 본인이 수용할 자세도 돼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다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결과가 만족치 않으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특검을 요구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과 같은 뭐 무조건적 거부 이런 것은 아니라는 면에서는 그나마 어떤 이번 국민들의 어떤 눈치를 보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 인내심이 바닥이다, 힘들다 이런 의견 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속 시원한 답변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이요. 솔직히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는 진짜 걱정입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저출산만 잘 풀어내도 윤석열 정부는 성공할 듯 국회 협력이 필수라는 걸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기자 재질문이나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다 보니 대통령 단답으로 끝나서 뭔가 아쉽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관심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제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2년 반 넘게 자신과 가족을 타깃으로 치열한 수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 공세일 뿐이고 그 자체가 모순이다. 굉장히 강력하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 부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송 나올 때마다 매번 말했는데요. 문재인 정권 당시에 본건에 대해서는 진짜로 수사가 2년 반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 패널 분들이 그때마다 하는 말이 윤석열이 검찰총장 아니었냐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고 나서 수사했던 건이라는 걸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왜 기소 안 했냐? 당시에 담당했던 사람들이요. 기소 불기소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묵살시켰습니다. 정치적으로 마이너스가 될까 봐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법이 권력이 있다라고 해서 법이 봐주기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가혹행위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요. 일단 조사가 다 계속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못했던 건이라고 하면 이 이상 가혹행위,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좀 명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이렇게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인이 가장 쉬운 정치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거다.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것이 가장 쉬운 정치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더 어려운 것이죠. 대한민국 정치에서 지금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정치가 뒤로 후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려 용기를 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특검부터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정말 민주당의 정치 공세 정쟁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시작된다면 국민의힘은 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인가도 좀 반문하고 싶어요. 이게 정쟁으로 부딪히려고 계속 끝까지 한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공격해야 되는 부분들 당연히 공격해야죠. 뭐 이번에 이 얘기 나왔는데 뭐 김혜경 여사 특검도 해야 된다. 실제로 여기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 자신이 쓴 것만 해도 3억 원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김정숙 여사 특검해야 된다. 뭐 명품 옷들 거쳤던 게 수십억, 뭐 수백억이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이 옷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타지마할 여행은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것들도 특검해야 된다. 근데 이 이야기에 플러스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면요.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울산시장 하명 수사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이거 1심에서 지금 황운하 의원뿐만이 아니라 연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유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윗선은 없는지 이것까지도 특검해야 된다. 서해 공무원 사건 특검해야 된다. 국민의힘도요. 이런 것들 국민들이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다면 특검 요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지금 이게 어떠한 특검들이 더 무게가 있는지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 정쟁으로 나서는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회피해서는 이게 국민들을 위한 것들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목표도 달성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 뭐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매듭이 지어졌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매듭이 지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매듭이 졌다고 말씀드리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들어보시면 그렇게 본인이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 김건희 여사 문제는 하나도 정리가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는 특검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재발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도 의혹이 해결되지 않았다,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발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신과 아내에 대해서 수사가 치열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수사의 기본은 소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압수수색입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까? 소환도 안 되고 압수수색도 안 됐는지 치열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지금 김혜경 여사 지금 법카 같은 경우는 무려 120번 넘게 지금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소환 조사는 당연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미 지금 이중잣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도 내부 동요가 일어나서 지금 뭐 뒤늦게나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라라고 지금 신속하게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 발생한 지는 지난해 9월이고 이게 보도가 된 지는 11월이고 고발장이 접수된 거는 12월인데 지금 5월 달에 와가지고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은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뒷불을 하고 있는데 이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윤석열 사단 검찰인데 그리고 또 공수처 얘기도 하고 있는데 공수처장 같은 경우 지금 4-5달 가까이 지금 공백이에요. 앞으로 또 청문회 거치려면 계속 공백 상태예요. 이런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그 다음에 본인이 미진하면은 특검을 먼저 요청하겠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특검을 안 하겠다. 특검 방탄용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더 가열차게 이제 특검을 밀어붙이겠죠. 그러면 결국 이제 여야 대치 정국이 더 심화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국민들이 이런 국정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정적일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일관되게 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배종훈 위원장님이 제 말씀을 곡해하셨기 때문에 바로 잡겠습니다. 저는 매듭을 지었다고 한 게 아니고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검찰 수사를 대통령이 지켜볼 것이다. 그런데 다만 그 김건희 여사의 처신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라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게 진실이 규명이 됐고 사건이 마무리됐고 해소가 됐다 의혹이 해소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여지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장 그다음에 검찰의 어떤 문제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검찰과 공수처의 그 뭐랄까요 DNA를 저는 알 거라고 봐요. 뭐냐하면 지금 이렇게 이제 검찰이 한번 칼을 빼들었고 이미 속도가 붙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검찰은 절대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잘 알 겁니다. 왜? 정권이 바뀌고요. 권력이 바뀌면 이 모든 게 다 기록에 남고 나중에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그 부분을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은 검찰이 아마 치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네. 여기 하나만 바로 잡을 게 있는데요. 여기 김혜경 여사 법카 조사에 대해서 아까 압수수색이 130번 정도라고 하는데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곳들 장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국민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130회나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장소를 계속해서 숫자를 이걸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그럼- 비서 배모 씨 관련이 포함이 된 거예요, 거기에? 그렇습니다. 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왜 김건희 여사는 안 했냐? 김건희 여사는 지금 법카를 썼던 주체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주가 조작 사건이면 주범이 아니에요. 정범도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이름이 연루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혀 사건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리고 이게 여기 공수처에서 지금 이게 공수처장 등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임명 문제도 지금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 공수처 만들 당시에도 민주당이 정말로 법을 밀어붙여서 지금 강제적으로 만들었던 법안이지만 이게 지금
지금 이렇게 공석 상태인 것 자체도 지금 여당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댓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특검은 사실상 대통령이 거부했고 최상병 특검은 공수처 수사 보고 나서 할 수도 있다. 열어놓은 듯한데 국민 눈높이에는 흡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이 있고요. 지난번에 아내가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했다. 이렇게 아마 이게 KBS 회견에서 네. 아마 그렇게 답변을 했죠. 그런데 오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려 사과드린다. 뭐 나름 발전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아니 설주한 네, 저는 이제는 그러면 이 검찰이라든지 공수처는 원래 검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와는 약간은 성격적으로 대립이 돼요. 그 정부 기관입니다만은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반대가 심했었고 윤석열 또 특히나 검찰들은 또 공수처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공수처가 이번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더욱더 좀 가열차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저는 조금 더 성과 있는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검찰이 움직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기소든 불기소든 처분을 해야 돼요. 지금 처분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된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특검을 해야 된다, 뭐 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해서 지금 2심 판결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공범들에 대해서 끝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시점에서 특히 이제 검찰이 저는 이원석 총장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결론을 내줘야 돼요. 기소를 할 거면 할 것이고 안 할 것이면 불기소를 하든지. 그럼 그 불기소를 보고 수사가 이것 좀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불기소를 한다면 이건 특검해야 된다. 그럼 야당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이제는 검찰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해소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저도 지금 그 모두 연설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의 어떤 그 질답을 보면서 약간 이게 팥소가 빠진 찹쌀떡 같다는 이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정말 안고 빠진 찐빵. 예, 이거 먹으면서도 참 물이 먹고 싶은데 참 이게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뭐 저는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오늘부터 계속 논평이 어떤 총평이 나올 겁니다만은 부정적인 면도 물론 있습니다. 조금 국민들이 기대한 만큼의 답변이 나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기존보다는 뭐 공산 전체주의하고 무슨 이념 이거 우선이다 이런 얘기 하셨던 것에 비해서는 정말 장족의 발전을 하신 거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저는 모두 연설이 상당히 저는 눈여겨본 것은 왜 그러냐면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설정을 할 때 금투세 폐지라든지 그다음 소득세법 개정이라든지 뭐 이런 국회와의 협치를 이뤄가겠다. 국회에 도움을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야당 특히나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의 소통이라든지 협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후반기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국회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본인도 인식하고 있고 요청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 국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시 이 대통령의 요청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해봐야 될 시간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더 지금 짧게 좀 접어주세요. 팥소가 빠진 떡이다. 그러니까 뭐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댓글에 기자들의 대해서 지적하는 글이 있습니다.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 되는데 별로다. 그러니까 저도 좀 방송을 지켜봤는데 반박이나 추가 질문이 전혀 없어요 기자들이. 그리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좀 안고 좀 듬뿍 넣으라고 좀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은 여기에 1시간 그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주고받고 못하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 만약에 기자회견이 있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 된다. 첫 안고를 술에 배 좀- 부르겠냐. 안고를 좀 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아까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아까 김건희 여사 관계돼서도 이게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21년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통신 기록 조회를 한 바가 있고요. 공수처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78명에 대해서도 통신 기록들을 조회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4번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팩트가 네. 아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배종우 제가 교수님. 짧게 좀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확하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밝힌 횟수는 129회입니다.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걸로 보고요. 이 129번의 압수수색은 어디에 대해서 이루어졌느냐? 대체로 영업장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기준을 뭘로 잡는 거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129번의 압수수색이 거짓말이다라는 식으로 사실과 다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400번 넘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장소에 건건이 이루어지면 다 그것이 횟수가 맞는 거죠. 그걸 빼는 건 말이 안 맞고, 실제로 또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아예 검찰에서 한 무려 30일 가까이 상주하면서 대대적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팩트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영장 집행이 36회 정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영장 집행이 36회가 됐어요. 129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장 집행이 하나 됐다고 해서 장소가 한 군데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카드에 대해서 영장 집행이 한 번 됐다라고 하면 이 카드를 사용한 곳들 장소가 이제 횟수가 늘어나는 것인데, 민주당이 이것을 부풀리기 위해서 계속 장소를 횟수라고 얘기하니까 네. 문제가 있다. 실제 영장 집행은 36회 정확하게 됐다.